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19 알아야 이깁니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이기자 코로나19. 이 시간 저와 같이 진행해줄 분리분리 최분리 최장군 최지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최지은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줄 코로나19계 허준 광양구 과학전문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뭐예요? 유튜브로 네. 네. 청취자께서 최지은 아나운서다. 최지은 후보가 이번에 나왔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아쉬워요, 진짜. 동명이인 있었나 보죠? 부산에 예. 제가 떨어졌습니다. 낙선했어요.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낙선해서. 그래요? 안타깝게 낙선했으면 낙선해. 무겁당 가입하세요. 아, 그래야 되나요? 앞으로 4년 뒤를 준비하자고. 네. 그 강양구 기자는 또 저 뭐 지역이 거기가 아니시겠습니다만 양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양구가 네. 제가 알기로는 철원, 화천 이렇게 다 묶여 있는 맞아요. 지역이에요.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이렇게 네. 묶어서. 그래서 그 격전지였죠. 아, 그 아까 얘기했던 저 허영 후보 된데. 네, 맞아요. 네. 그랬군요. 안성은 어떻게 됐어요? 제 고향이요? 네. 안성도 이변이 일어났더라고요. 사선에 도전했던 미래통합당 후보가 탈락이 되고 요번에 아마 세 번째인가 도전했던 예. 그 민주당 후보가 네네. 당선이 됐어요. 이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 고향 분 다 고향 친구분들 아니세요? 둘 다 후배죠. 친구가 아니고. 네. 네. 그래요. 예. 자, 어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무사히 치러졌는데 강양구 기자. 이번 총선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 외국에서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가도 뭐 일부 치르다가 그냥 중단되거나 혹은 연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아무리 뭐 코로나19에 대응을 잘 하고 뭐 이 유행을 좀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맞아요. 뭐 지난 주말에 사전 투표도 굉장히 잘 했었고 네. 그리고 어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졌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맞아요. 뭐 선거 결과도 굉장히 세계 여러 곳에서 주목을 했고 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나오지 않았어요? BBC에서도 네, 맞습니다. 다뤘다.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자부심 가져도 될 것 선거가 같아요. 차분하게 네. 이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잘 치러졌 사실 자체에 많은 세계 언론들이 어메이징 놀라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22명이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흘 연속 20명대를 계속 네. 기록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는데 뭐 좀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볼 텐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뭐 앱을 통해서도 주셔도 좋고 네. 질문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아나운서가 뭐 예. 별명의 여왕인데 뭐 장군, 최장군부터 최불리에 뭐 좋은 건 하여튼 다 가져가려고 그래. 아, 또 하나 제가 만들었잖아요. 뭐 어떤 거요? 맨체스터 최. 아, 맨체스터 유학하고 오셨으니까. 예. 맨체스터 영국식 발음 다시 한번. 맨체스터? 맨체스터. 예, 맨체스터. 맨체스터. 예. BBC 다 알아듣죠? 아, BBC요? 네. 보는 거는 잘 보죠. 그냥 BBC 아까 저 보도 얘기해서 네. BBC가 근데 뭐의 약자예요? 글쎄요. 아니, 뭐 저라고 뭐 다 알아듣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맨체스터. 예.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검색창에다 쳐보세요. 예. 자, 그 국내 기업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이거 뭐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네, 너무나 많죠. 네. 지금 외국 기업도 있고 국내 기업도 있고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또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제가 딱 기준 정해드릴게요. 어떤 기준이요? 한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새로 개발하는 약은 예. 사실은 혹하시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은 검증이 안 됐나요? 검증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예. 신약을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세포 수준에서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는 특정 물질을 개발했다.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효과가 있는 약으로 이어질지는 네. 굉장히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 예. 국내나 혹은 국외의 제약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야
우리 그 기업이 치료하게 다가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힘들다. 힘들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약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약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흔히 그걸 이제 케미컬 화학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주사로 맞는 주사제 형식으로 맞는 약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흔히 해요. 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그뭐 독감약처럼 타미플루처럼 네. 알약으로 먹는 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으로 주사 형태로 막는 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혈액 성분을 이렇게 몸속으로 투입하는 거니까 그게 예. 주사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네. 근데 둘 중에 그러면은 어느 쪽이 좀 더 개발이 빠르냐를 예. 놓고 보면은 알약이 빠를 것 같은데요, 저는. 알약이 훨씬 더 느려요? 오, 알약은 일단 개발을 하면은 예. 만들기도 쉽고 복제하기도 네. 쉽고 먹기도 쉽고. 네, 그래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돈도 엄청 많이 벌 수 네. 있죠. 왜냐하면 일단 개발만 해놓으면은 제작 단가는 굉장히 싼데 굉장히 많이 막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쉽게 복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떤 특정한 질환이나 혹은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는 알약을 개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뭐 비비쇼 하면 알약 나오고 있는데? 알약인데 지금 막 화면만 나오는데 오디오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죠. 우리 뭐 최지은 아나운서 있으니까. medications we already have, so we don't need to check for safety. And I think these drugs could well be the key to ensuring there is no more mass isolation, lockdown, and huge economic loss. 지금 BBC에서 실제로 하는 방송이에요. 마침 저 신약 얘기하나 봐. 신약 얘기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세이프티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안전에는 장담할 수 없다. 테스팅 중이다. 테스팅 중이다. 테스팅 중이다. 지금 써 있네. 자막으로 영어로 TSTING.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그렇지만 제가 영국에 네. 그 모 소식을 입수한 바에 따르면 옥스포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옥스포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옥스포드 대학 옥스포드? 연구진들이 뭐 알약을 뭐 개발하고 있다던데요. 네, 백신. 이제 옥스포드 네. 연구진에서 개발하는 거 백신이고요. 치료제가 네. 아니라. 그러니까 치료제는 그 내가 그 해석을 잘못했나? 네, 치료제는 환자에게 백신. 예. 치료제는 환자에게 투여를 하는 거고 네. 백신은 아직 걸리지 않은 분들에게 미리 접종을 해서 이 면역력이 이제 몸에 생기도록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옥스퍼드대 연구진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도 여기저기서 개발하고 있는데 네. 가장 지금 백신 개발을 이제 앞장서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랑 중국이에요. 오. 미국이랑 중국이고 그리고 뭐 영국의 옥스퍼드 그리고 예. 독일 등에서 또 그 백신을 따라하고 있는데 백신은 어쨌든 간에 시간이 무조건 걸려요. 개발을 1년 한다고 8개월 하더라도 뭐 네, 본다는 보통 거죠. 한 1년 네, 6개월 네. 보기 때문에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일단은 효과가 있는지도 검증을 해야 되고요. 임상시험을 안전성과 해야 되니까. 효과가 있는지 네. 검증을 해야 되고 백신은 환자한테 쓰는 게 아니라 걸리지 않은 분한테 쓰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할 수밖에 우리가 없잖아요. 가을에 맞는 그 독감 예방 주사. 그게 백신입니다. 그게 백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검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1년에서 1년 6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유행기에는 막 선전을 많이 해요. 제약회사들이나 나라에서 조만간 개발돼서 뭐 가을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여름에 놓을 수 있을 선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다들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유행 기간 안에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 제로다. 예. 그리고 이제 치료제는 사실은 지금 막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치료제는 사실은 다 과장되었을 가능성 굉장히 크다. 그래요. 당장 나올 가능성 굉장히 예. 낮은데 그나마 치료제들 중에서 두 가지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는 뭐냐면 원래 있었던 약 중에서 혹시 코로나19에도 듣는지 시험해보는 약들이 있다라고 제가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스비르 같은 네네. 약. 이제 그런 건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지금 임상 시험도 진행 중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알약 형태로 이제 투여하는 이제 약이랑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두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둘 중에 차라리 조금 더 빨리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후자 쪽이다.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그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자의 혈액에서 이 바이러스에 딱 맞는 항체를 일단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체를 이용해서 뭔가 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완전히 그냥 없었던 상태에서 새로 알약 형태의 화학약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임상시험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그쪽 분야에는
일단 동물 실험을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임상 실험할 네, 때. 그걸 전임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생쥐 있잖아요. 쥐를 네. 동물 실험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고 그러대요. 네, 이거 그래서 팩트 체크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하거나 예. 아. 네, 유전자 조작을 하거나 예. 혹은 이 족제비과 동물들 중에서 네. 호흡기 바이러스에 인간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동물이 있어요. 영장류? 아니요, 족제비과. 족제비과에? 족제비과. 그래서 그 동물을 보통 이렇게 이 백신 동물 실험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쥐한테 실험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쥐는 호흡기에 감염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호흡기에 감염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쥐를 만들어서 사용을 그래요? 합니다. 알겠어요. 네. 예. 아니 질문이 왔는데 0757번님이 면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 기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쭉 여태까지 면 마스크를 세탁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걸 의심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가짜 뉴스인지 마스크 쓰고 감염된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 팩트 체크 희망합니다. 저도 면 마스크 빨아서 쓰고 다녀요. 네, 저도 면 마스크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스크 쓰고 있다가 감염되신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 감염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의료진 같은 분들이에요. 사실 의료진들은 네. 어떤 마스크를 쓰더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마스크를 쓰더라도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의료진들은 N95 마스크라고 해서 굉장히 답답한 네. 보건용 마스크 있잖아요. 네. 예, 그 마스크가 거의 필수예요. 얼굴에 상처 남기는 네, 그 예. 마스크. 그런데 그 마스크를 쓰더라도 사실은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에 의사 한 분이 안타깝게. 내과 의사 한 예. 분이 감염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N95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 큽니다. 왜냐하면 진료를 하시다가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 같은 걸 네. 쓰고 진료를 보다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당연히 굉장히 엄격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 마스크조차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세계 곳곳에서 의료진 감염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면 마스크로도 감염 예방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들을 대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주 운이 나쁘게도 그분이 앞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보일 때 앞에다가 얼굴을 대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낮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 호흡기 환자도 면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혹은 다른 마스크를 쓰고 있고 본인이 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그 두 겹의 마스크를 다 뚫고서 바이러스가 내 코로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 때문에 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그냥 면 마스크 빨아서 쓰시라고 그래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고 면 마스크 빨아서 착용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강양구 기자도 얘기를 해줬는데 이 손에 옮겨지는 감염 그걸 네.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맞아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손 씻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씻기 잘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몇 번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방송에서 여기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놀랍게도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 면에서는 더 강력한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네. 겨울철에 우리 독감이 일으키는 바이러스. 네. 그런데 매년 겨울마다 독감이 유행해서 우리가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 항상 맞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옮기는 독감 주의보가 석 달이나 먼저 해제가 되었어요. 아. 그게 우리- 뭔 얘기예요? 우리가 손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다들 면 마스크라도 착용하고 다니시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전염면에서는 전파력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옮겨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방 수칙을 잘 지키니까. 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주의보가 12주 그러니까 석 달이나 먼저 해제가 되었어요. 이게 참 웃픈 현실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19 네. 바이러스 막으려고 우리가 손도 열심히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착용하고 다니다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 혹은 그 이상 전파력이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른 옮겨 것까지. 다니지 못하고 그냥 소멸돼 버린 거죠. 막아버리는. 그래요. 예. 네. 아까 마스크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은 요즘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면 약국이나 이런 데 앞에 보면 마스크 그냥 네, 여유 있다고. 싸게 여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공익 마스크 말고 네. 그냥 파는 마스크 네, 네. 2,000원에 몇 장 그 면 마스크인가요 그게? 그건 네, 면 마스크 면 마스크고 그리고 연예인 마스크 그래가지고 아. 까만색 네, 팔고 네, 네, 첫 네. 마스크. 다 면 마스크죠 그게. 예. 네. 음. 자, 그리고 이 면 마스크나 혹은 이제 그런 합성 섬유 소재로 만든 마스크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끼고 다니면은 충분히 이
예방에 도움이 네.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는 약간 이제 마스크 대란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렇죠.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사재기하고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마스크를 구할 때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이제 하시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27명이지 않습니까? 최근 한 22명. 일주일 22명. 22명. 예. 일주일 새 거의 한 30명대 하다가 또 이제 20명대로 줄고 네. 어떻게 봐요? 사실은 전망 좀 해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신호죠. 왜냐하면 방역 당국에서 일일 하루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그 50명 미만 중에서 전파 경로를 잘 모르는 분들이 5% 이하로 떨어지면은 우리가 안심할 만한 단계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할 만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며칠간이 딱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왜 안심하면 안 되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달 전에 싱가포르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치였어요. 아, 알겠다. 근데- 학교 다시 열면서. 근데 학교 다시 열고 예.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을 약간 소홀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복귀를 한 거죠. 조금 일찍. 그랬더니 지금 하루에 발생하는 확진자가 200명, 300명. 어휴, 이거 진짜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어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네. 도로아미 탑을 이런 도로아미 얘기예요. 탑을 예. 그러니까 완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우리 손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일단 지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잠잠해져 있을 진정세가 있을 때. 진정세가 될 때 그때가 이제 좀 우리가 숨을 돌릴 수 있을 만한 데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 그러면 싶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4월 19일 날이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정세균 총리가 입장을 밝혔었던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만 벌써 4주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이미 사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미 실천을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시민들이.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풀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혹은 방역, 생활 속의 방역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쪽의 입장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는 이제 완전 다른 삶이 네. 펼쳐졌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적으로는 해 나가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제가 중요하지 않나. 이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 미국의 MIT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한 연구예요. 네. 경제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 이 바이러스가 지금 100년 만의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돌았다는 얘기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페인 독감 때 미국의 도시들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했던 도시와 네. 그리고 좀 방심했던 도시 네. 두 군데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뭘 비교를 해봤냐면 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 경제 회복 속도가 오. 어느 쪽이 더 빨랐는지를 어떻게 나왔어요? 사후적으로 검토를 네. 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꽉꽉꽉 조이면은 경제 망가져가지고 돈도 나중에 안 돌고. 돈도 안 들고 네. 회복도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돈 돌 수 있도록 경제활동 허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그래 100년 전에는 어땠지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0년 전에 뜻밖에도 미국에 비교할 수 있는 도시들이 막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역, 우리나라처럼 막 네. 적극적으로 방역했던 도시들이 있고 경제활동을 막 계속해서 하도록 독려했던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더니 당시에는 경제활동이 거의 멎을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했던 도시가 바이러스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 훨씬 더 경제 회복 속도도 빠르고 네, 그리고 바이러스 피해를 덜 입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나중에는 그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에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지속했던 도시들보다 더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래요.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최신 연구 결과. 최신 연구 결과요. 예. 4월 6일 날 나온 연구 결과예요. 아니 과학 전문 기자라면서 뭐 경제 논문까지. 요즘에 제가 코로나 바보예요.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지식들을 지금 다 막 이렇게 섭렵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취자분이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한은주님인가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청취자께서요. 네. 체질 알아서 BBC 약자 모른다고. 아, 이거
친절하게 풀네임을 알려주셨어요. 영국식으로 읽어보세요.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사실은 이제 알았는데 최 아나운서님 민망하실까봐 모른 척했어요. 네. 알려주셨어야죠. 아니 내부에 적이 있어 맨체스터에서 진짜. 맨체스터에서 1년 넘게 유학하신 분이 BBC 풀네임도 모르세요.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BBC 방송 또 나온다 So understanding what we call a scam. 띄워 잘 들리네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 정도는 저도 네. 들었어요. 네. 노래 안 가나요? 가야죠. 예.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또 코너 다 돼가지고. 예. 자 강양훈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